여러분, 2026년 주식시장에 엄청난 랠리가 온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만약 그 시작점이 미래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정해져 있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기묘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세금 환급 랠리 이론입니다.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와, 시작부터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최대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600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막대한 현금이 2026년에 미국 경제로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600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그냥 먹고 쓰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그것도 미국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첫 번째,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한번 보죠.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은 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건 무슨 미래 예측 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판은 이미 통과되어 버린 바로 하나의 법안 때문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법안의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2025년에 세금을 소급해서, 그러니까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서 깎아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세금을 깎아주는지 보니까 와, 혜택 대상이 정말 넓어요. 자녀가 있는 가구부터 특정 주에 사는 사람들, 또 노인이나 팁, 초과 근무 수당으로 소득을 버는 근로자들까지 정말 많은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도록 설계가 됐더라고요. 자, 여러분, 바로 여기가 이 이론의 심장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법은 통과됐는데 행정 시스템이 이걸 못 따라온 거예요. 국세청이 월급에서 미리 떼가는 세금, 즉 원천징수액을 바뀐 법에 맞춰서 줄여주지 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인들은 1년 내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더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 2020년 봄에 거대한 환급금 폭탄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이 시장에 풀리는 현상,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 이론은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똑똑히 봤던 그 사건, 2020년의 기억을 다시 소환합니다. 과연 역사는 반복될까요? 49%.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2020년에 코로나 지원금이 풀리고 나서 나스닥 지수가 폭등했던 수치입니다. 그때 시장에 들어온 돈이 약 1,00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대규모 현금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참고서 같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이론은 2026년이 2020년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돈을 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2020년에는 지원금이 주로 생활비로 쓰였지만 2026년 환급금은 투자의 여력이 훨씬 큰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환급금의 90% 이상이 상위 20% 가구에게 돌아간다. 이분들은 돈이 생기면 생활비로 쓰기보다는 주식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급력이 2020년과는 비교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이 대체 어디로 갈까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이론이 지목하는 구체적인 수혜주와 시장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분석은 아주 구체적인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빅테크는 당연히 들어있고요. 재밌는 건 팔란티어나 로보틱스 같은 테마주, 심지어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 좋아지는 로빈후드 같은 회사까지 언급된다는 점이에요. 나는 종목 고르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 QQQ ETF도 유력한 대안으로 꼽고 있네요. 그 근거 중 하나로 특히 엔비디아를 예로 들었는데요. 현재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PE가 26배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서 아직 오를 공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몰빵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전략을 보면요. 90%는 QQQ나 대형주 같은 좀 안정적인 핵심 자산에,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만 변동성이 큰 자산에 배분하는 일종의 리스크 관리 방안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랠리가 진짜 온다면 그게 언젠데? 그렇죠. 투자는 타이밍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이 이론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타임라인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자, 보세요. 2026년 1월 말, 이때부터 첫 환급금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2월이 되면 시장에서 슬슬 반응이 오고 3월에 환급액 지급이 최고조에 달한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핵심은 돈이 풀리는 거에 즉시 시장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흥미로운 분석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미 통과된 법안과 행정 시스템의 엇박자 때문에 마치 정부가 국민들 몰래 의도치 않는 적금을 하나 들어준 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금 만기가 바로 2026년이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가 봤던 그 스티뮬러스 랠리가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2026년에 정말 다시 한번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건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미래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2026년 시장을 바라볼 때 아주 흥미로운 관점 하나를 제공해 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